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호봉상은 폐지하고 꿀주 봉제 개선하라! 네, 저희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 노동자들이 또다시 도의회 앞에 섰습니다. 정말 여러 차례 이곳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전국 꼴찌 호봉제, 전국 꼴찌 수당의 현실을 널리 알려냈지만 사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지사나 도의회는 아직도 저희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기보다는 기다려달라는,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로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20년을 기다려왔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나섰고 이 현실을 바꿔내고자 합니다. 네, 페트롤 전북 하메인커 간다. 추운 겨울이 됐습니다. 오늘 영하의 날씨로 떨어졌는데요.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전북 도청 그리고 도의회 앞입니다. 전북에 지역 아동센터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임금과 처우가 열악하다며 예산 확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청 앞에서는 취재일인 오늘 벌써 27일째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이제 천막농성까지 나선다고 합니다. 먼저 전국 돌봄 서비스 노동조합 전북지부의 최현주 위원장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27일째 피켓 시위를 하고 있고요. 14개 시군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피켓 시위를 같은 염원을 모아서 했던 이유는 지역 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의 처우가 전국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의 수많은 지역 아동센터에 비해 전북은 전국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 산하 도비 11호 해가지고 전체적인 급여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비에 대한 부분은 전국이 동일하지만 호봉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 단위에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아동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은 사회복지사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에 대한 주장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회복지사로서 똑같이 공부했고 또한 나름대로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전문직들인데 그런 노동에 대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경력에 대해서 전혀 인정되지 않는 처우는 부당하다는 또한 저희가 불편한 부분들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의 그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역차별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10년을 넘은 그 20년 차도 똑같이 10호봉에 멈춰 있는 거는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북도에 저희가 호봉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부분에 연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지역 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아래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방과 후에 아이들이 센터에 와서 보호, 문화, 교육, 또한 특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방과 후에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들 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처우가 약한 편이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안에서도 열악한 처우를 견디고 저희 지역 아동센터가 법제화된 지 20년 됐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경력이 10년 된 다음에 이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에게도 이제는 같은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그리고 저희가 이 추운 겨울에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저도 전북에서 태어났고 전북에서 학교를 다녔고 전북에서 결혼하고 전북에서 아이를 낳은 엄마로서 당당하게 전북을 지킬 수 있는 노동자로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 졸업생입니다. 저는 그 중학생 때 같은 동네에 사는 그 언니의 추천으로 그 이용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캠프 활동이랑
그 공연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가정에서는 쉽게 갈 수도 없는 여행도 가고 함께 센터를 이용하는 애들이랑 행복한 시간도 보내고 사회성도 기르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랑 공연 활동도 하고 이제 자신감도 기르면서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저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사실 그 증원대회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선생님들이 힘들다는 거는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듣다 보면 그 임금 때문에 떠나시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들었고 그냥 저는 제 외침이 모든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닌 저희 선생님이 행복해지시고 저희들 곁에 계속 계시길 바라면서 했거든요. 약간 이 일이 지속되면은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저희를 약간 떠나실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모든 선생님들이 행복해지시면 좋겠거든요. 선생님들이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아이들이랑 웃으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지난 21대 전주 의뢰 국회의원을 지냈던 진보당의 강성희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직 현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럼요. 우리 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들과 함께 싸우는 정당이니까요. 당연히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데는 저희들 늘 함께 할 겁니다. 전국 최하위의 호봉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전라북도가 전혀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모습에 실망하고 있고 우리는 끈질기게 이 예산이 꼭 통과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겁니다. 의지만 있다면 평균 정도로 맞춰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제가 혼자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우리 노동조합 간부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보니까 그러면 호봉제를 정상적으로 하는데 드는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했더니 1년에 약 10억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라북도 예산이 10조 원이고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 남은 예산, 순세계 잉여금만 6천억이 넘습니다. 근데 전라북도 도지사가 이 선생님들 위해서 10억 정도의 고민을 못한다? 이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석위원장 김현정입니다. 전북에서 우리 지역학생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마 그 도청 앞에서 퍼진 지가 거의 2달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1인 시위만 해도 벌써 10월 28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한 1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연차라든가 반차라든가 시간을 내서 도청에서 도의회 앞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0년 동안 기다려왔던 우리들의 이야기가 도지사나 도의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떠한 답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가까이 우리가 1인실을 시작했지만 도지사는 얼굴 한번 보여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다는 등 뒤로 간다는 등 되게 안타까운데 도지사가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 다들 전북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는 그렇게 열심히 우리들에 대해서 구애를 했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어떠한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우리들의 주장이 가장 상식적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북의 꼴찌입니다. 수당 꼴찌, 호봉제 꼴찌.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결정을 가진 도지사는 어떠한 말도 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오늘 이 추운 날에 천막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는 그래도 지금 현재 도의회에서 진행되는 애결산위를 통해서 진행되는 최소한도의 요구가 제대로 관철이 돼서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머지 호봉지나 제대로 논의는 내년에 초에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들의 의지를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것 같습니다.
호봉상은 폐지하고 꿀주 호봉제 개선하라!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보호팀장 이동숙입니다. 우리 도가 임금 수준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가장 낮은 것도 아닙니다. 일단 인건비 추가 보전에 대한 예산은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라든가 시설 수 등에 따라 편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광역 지자체에서 호봉표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기준은 그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건비 부담은 보건복지부에서 4 내지 5호봉 수준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지방비로 추가 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의 44% 정도만 국비로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 56%는 도와 시군이 각각 26%, 30%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호봉제 적용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시작한 지역은 2020년도에 도입해서 4년 정도 되었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지자체도 있고 아직 시행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23년도에 호봉제 적용을 시작하였고 최초 시행 당시에 10호봉 기준에 단계별로 처우 개선을 목표로 정하고 23년도에는 그 사회복지 시설 가이드라인 대비 92%, 24년도는 95%까지 인건비를 인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3단계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인건비만 약 19.8% 증액한 342억 원을 지금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의 이제 처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현장의 어려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14개 시군 예산부서 등과 논의하고 협의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이번엔 또 다른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전 전국 돌봄 서비스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김현종입니다. 그럼 노동조합 중앙에서 내려오셨네요. 예. 전북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중앙에서 수석 부위원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17개 시도하고의 어떤 차이라고 할까? 예.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지금 준비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눠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그렇죠. 많게는 최대치로 하면 80, 월 80 정도, 적게는 평균치로 하면 45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임금 수준만 놓고 예, 보면. 그렇죠. 일단 임금 수준만 보면은. 그런데 호봉도 이제 당연히 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호봉일 텐데 예. 10호봉 제한선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호봉제라 하면은 일한 만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요. 이게 가장 기본, 모든 직장이 다 기본이 이루어지는 건데 상한선이 저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걸 결정한 단위가 국가 단체, 광역 단체에서 결정하는 건데 전북도가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도저히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큰 차이가 임금이 평균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부분, 또 호봉제가 상한선이 10호봉에서 머물러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수당 수준도 필요하고 그렇죠.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좀 예. 필요하고요. 지금 보면은 제 수당에서도 전부 꼴찌예요. 꼴찌가 너무 많은데 지금 겨우 달랑 주는 게 명절 수당 두 번의 명절 20만 원하고 40만 원. 그다음에 처우 수당해가 처우 수당 좀 주고 있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명절 수당도 보통 기본거 120% 다들 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식대 수당, 그다음에 요즘 가족 수당이 가장 기본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가족 수당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책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센터장 같은 거 보통 직책이 있기 때문에 직책 수당도 주는 거고. 또 하나 더불어서 참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일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의 삶을 고민해야 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데 연장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연장근무를 하고 싶어도 연장근무 수당이 나오질 않아요. 타도를 보면은 보통 타시도를 보면 15시간 정도, 월 15시간 정도 상한선을 주고 연장 근로 수당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북도는 이 연장 근로 수당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곳은 지금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 이게 이제 도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 뭐 또 기초자치단체제 함께 매칭이 들어가는 지역 아동센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건 뭐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일까? 방법을 굳이 타시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임금 지금의 여건이라든지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선생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지금 재정 자립도가 전북이 낮은 거는 그 인정을 저희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정해봤자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거든요. 주변에 있는 전남, 광주, 경북, 경남, 충남, 충북 거의 비슷해요. 한 몇 프로 차이밖에 안 돼. 재정 자립도 차이에서도. 근데 결국은 우선순위에서 재활용센터가 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예산이 정해져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다른 시도가 이거에 대해서 뭐 다들 예산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역활동센터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그 관심도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는 말 그대로 단체장이 좀 결단을 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지역활동센터 예산이 중앙에서 70%입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예산이 30%인데 이 30%에서도 15%밖에 내지를 않아요. 전북에서는. 그다음 나머지 시군 14개 전북 14개 시군에서 15%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크게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이런 걸 신경 쓰지 않는 거고 저희 노조에서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17개 시도가 거의 임금 차이가 다 있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 단임금제를 실시하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앙정부 하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에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만 18세 미만 우리 미성년자고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단일 요금제가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참 드는데 이 국비가 70%고 나머지 30%가 도비와 기초자치단체에서 15인데 여기에서 이 차이가 이렇게 참 많이 나는 걸 보면 참 이 전북의 우리 아까 그 준비위원장님이 나도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학교 다녔고 여기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여기 도민이다 이런 말씀하실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되게 좀 말 그대로 그래요. 사실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출하게 되면은 안 지킬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비중이 있어도 70%를 중앙정부에서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페널티 정하면 돼요. 이걸 기본 가이드라인 딱 내려오게 되면은 17개 시도가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예산보다도 중앙정부 예산이 훨씬 지방정부 교부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의지가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딱 결정이 되면은 중앙정부가 각 전국제 단임금제 실시하고 명확히 액수가 나오게 되면은 다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중앙정부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0월 말에도 보건복지부 담당관을 만나서 이 문제를 제출했는데 검토하겠다는 이야기 지금 벌써 한 3년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를 국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다.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정도의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다 공통점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그 말씀은 처지가 아니라 의지인데 그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피켓이 27을 했고요. 오늘부터 천당동성 돌입한다고 하는데 오늘도 굉장히 이제 영하권의 날씨에 떨어졌잖아요.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저희 선생님들이 현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래 저는 교사들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석 부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저도 지역에서 서울에서 저도 3개 지역관에서 하고 있어요. 저도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이 현장의 흐름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도청이나 도의에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 이거는 그만큼 우리들의 처지가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되게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뭐 투자들도 아니고 싸우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원만하게 도의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도의 의원을 통해서 예산 수정에 대한 부분이 좀 올라간 바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번에 지금 현재 애결위가 다뤄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도의 앞에서 한다 하면은 애결위에서 좋은 결과 좀 나올 수 있다 하면은
저도 언제 빨리 가서 우리 아이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가 불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연월차를 사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우리 노동자분들 많이 나오고 싶어 하더라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현장에는 그렇게 많은 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위만큼이나 조금 썰렁한 이 집회의 모습이 조금 더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그 열정만큼, 그 간절한 만큼은 전달이 돼서 좀 더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는 제대로 된 호봉제 시행 결단하라! 저희가 전북도와는 3년의 매뉴얼, 3년의 로드맵에 의해서 10호봉에 대한 92, 95, 100%를 25년까지의 지금 로드맵에 의해서 10호봉을 100%를 채우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전북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의 처우의 개선을 해주실 것인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한 상태고요. 27일째 지금 나와서 아침마다 피켓 시위를 하는데도 저희에게는 노력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답을 듣고 있어서 이제는 저희가 정확한 로드맵에 의해서 저희의 처우의 개선에 대한 10호봉의 연한을 풀고 저희가 부당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넘치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경력을 인정해주며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전에, 이제 2년 전이죠. 2년 전에 약속한 바에 대한 그 다음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요구를 도에다가 하고 있는 거고, 이제 17개 시도 안에서의 꼴찌 수준의 이 부분을 넘어서서 다른 시도도 어려울 거다. 국가 경제가 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들도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었는 거에 따라서 현재 이렇게 그들은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도도 용기를 내서 저희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 아동센터는 바로 아동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이고, 그렇기에 국가와 또 도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루의 근무 시간 또 하시는 일들을 좀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북 특별자치도에 287개의 지역 아동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7,500명 정도의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1시에서 8시까지 또 때로는 야간까지 10시까지 운영을 하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전북에 있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와 급식을 돕고 보호를 하고 문화를 하고 교육을 하고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하고 상담을 하고 지역 연계를 하는 그 다양한 복지관 수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의 종사자들에게 이젠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처우가 개선되므로 아이들을 돌보는 종사자들의 마음이 행복함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부분의 서비스의 질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저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전국에 17개 시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지역 아동센터가 더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전국적인 평균 임금이 있을 텐데 그 평균 임금보다도 낮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네네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전국에 한 5천여 개가 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전반적인 모든 수준의 호봉을 적용받고 있는 전국적인 수준을 보면 울산을 제외한 저희가 16위 정도의 수준의 지금 현재 임금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또한 전북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그 안에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신규자들이 장래에 대한 희망을 평생 직장, 평생 직업, 그리고 이곳이 계속 근무해야 되는 곳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경력이 인정받는 게 10년으로 상한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떠나는 곳으로 거쳐가는 곳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현재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복지 수준도 다른 지역에는 가족 수당, 또 뭐 시간의 수당, 또한 이런 뭐 명절 수당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지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다면 저희에는 그냥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 수준을 좀 더 높여서 일할 만한 곳, 또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곳, 신규자들이 들어와서도 이곳에서 경력을 쌓아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되는 시점에 지금 현재 와 있음이 분명하고 초반에 소개하셨지만 저는 현재 준비위원장입니다. 예, 지금 현재 위원장은 아니고 준비위원장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전북에 있는 종사자들이 이곳을 끝까지 유지하고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종사자의 처우를 부탁드립니다. 피켓이 27일째. 하지만 아마 우리 준비위원장께서 느끼시기에는 왜 이렇게 언론에서 관심을 갖지 않지라고는 서운함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피켓 시위는 안 되겠다. 이제 이 차디찬 바닥 위에 텐트를 치고 천막 농성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강경한 입장까지 이제 실행에 옮기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천막 농성 과연 이 영화의 추이에 이게 건강이라든지 또 어떤 도의 의지라든지 자세 전환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피켓 시위 첫날에 나올 때 그 마음처럼 천막 농성에 대해서도 가정 안에 있고 싶지 밖으로 나오는 거 누가 쉽겠습니까? 찬바람을 맞아야 되고 추위를 견뎌야 되지만 이 추위와 찬바람보다 현재 지금까지 견뎌온 20년의 처우가 더 서글프고 여러 가지 가슴에 맺힌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의 이 목매인 외침이 더 관계자들한테 들려져서 결단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돌봄 서비스 노동조합 전북 지부의 최연주 준비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